자, 23페이지야. 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이 남아있습니다. 그 두 개의 유형이 바로 여기 나오는 도르래 물체가 연결된 경우예요. 여기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문제를 봤듯이 도르래에 연결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확실하게 좀 잘 배워주세요. 됐나요? 공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한번 봅시다. EX 네 번째.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물리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별로 이렇게 다양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해볼만 하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물리라는 과목이 좀 그래. 유형별로 좀 그래. 자, 해볼게요. 유형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수업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탁자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이 녀석을 이렇게 올려요. 자, A 얘 2kg, 이쪽으로 이렇게 도르래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달아. B 얼마? 3kg. 됐지? 중력과 속도 G는 10으로 계산합시다. 자, 문제가 이게 끝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 1번 A의 가속도는 얼마니? 2번 B의 가속도는 얼마니? 됐죠? 한 번만 더요. 두 번째 A의 알짜 힘은 얼마니? B의 알짜 힘은 얼마니? 자,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됐죠? 3번 A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그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이 실에 걸리는 이 실의 장력은 얼마니? 자, 느낌 왔나요? 항상 이 세 개의 힘은 똑같아요.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아까 풀었던 시험제랑 다르지, 그지? 뭐가 달라? 일단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체를 움직여주는 힘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지? 몇 뉴턴을 줬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지. 그걸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도르래 시험제에서는 물체를 움직여주는 힘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B 한번 볼까요? 얘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누가 당겨주고 있죠? 누가? 지구가. 그 힘을 뭐라고 한다고? 중력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중력 어떻게 구해? mg라고 해요. mg. 되니? 물체를 당겨주는 힘 F는 ma인데 m 쓰고요. a를 써야 되는데 a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는 거 맞죠? 그래서 물체의 중력은 mg. 됐나요? 그럼 mg라고 썼으니까 이 힘은 얼마야? 3kg인데 중력 가속도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30N의 힘이에요. 찾는 거죠. 요걸 먼저 쓸 수 있겠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2kg과 3kg이 매달려 있는데 30N의 힘으로 당겨주고 있는 효과가 나타난 거지. 됐니? 그러면 써볼까요? 이 물체는 30N의 힘으로 역시 2kg짜리와 3kg짜리가 한꺼번에 같은 가속도를 갖습니다. 됐죠? 됐나요? 여기서 이 30N을 찾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얼마야? 30N 줬으니까 6m/s 제곱? 맞아요? 그럼 얘는 6m/s 제곱으로 움직이고요. 얘도 6m/s 제곱으로 같은 가속도를 갖는 거 맞지? 되니? 그럼 R자임 어떻게 표시한다고?
요렇게 곱하면 여기다가 12뉴턴. 요렇게 곱하면 여기다가 18뉴턴. 됐죠? 요게 이 물체들의 알짜림이 되는 거예요. 어때?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그지?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히면 문제 푸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럼 A의 알짜림은 얼마라고? 12뉴턴이요. B의 알짜림은 얼마라고? 18뉴턴이요. 됐어요? 자, 워딩 한번 볼까요? B는 누가 당겨? 지구가. 그죠? 지구가 B를 30뉴턴으로 당겨주고 있지. 그런데 B가 얼마를 써먹었어? 18뉴턴을 써먹은 거 맞지? 나머지 힘으로 다 당기는 거 맞죠? 그럼 B가 A를 얼마의 힘으로 당겨줘? 12뉴턴만 당겨주면 되죠. 이해됐어요? B가 A를 12뉴턴으로 당겨줍니다. 되니? 다시요. 지구가 30뉴턴으로 B를 당겨줬는데 B가 18뉴턴을 먹었으니 나머지 힘으로 다 당기는 거 맞죠? 되니? 그러면 A가 B를 반대쪽으로 당기는 힘은 얼마야? 여기다 18뉴턴을 써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18뉴턴은 이미 지워져서 없어진 힘 맞지? 그러니 얘도 12뉴턴. 됐나요? 그러면 양쪽으로 12 당기니까 이 실에 걸리는 힘은 얼마야? 12뉴턴. 됐나요? 이 정도 돼요? 어때요? 결국에 시험 문제는 순서대로 세 가지. 이 순서대로 세 가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다 맞추게 해줍니다.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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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EX.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다가 A 4kg, 여기다가 B 1kg, 중력 가속도 G는 10m/s.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실의 장력은 얼마니? 됐어요? B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A의 알짜임은 얼마니? 이렇게 세 가지밖에 물어보지 못해요. 이게 세 개가 문제 다야. 됐죠? 항상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유지하시면 돼요. 내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을 다 보면 1, 2, 3 똑같이 구하는 거 맞죠? 그죠? 항상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 모양만 다르고 나머지 풀이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빨리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아래로 당기는 힘 얼마라고? 10뉴턴이요. 요거 동그라미 칠 수 있겠니? 그러면 10뉴턴 힘을 줬어. 1kg이랑 4kg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가속도. 됐나요? 이거 틀리는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 선생님, 여기다가 4kg를 배달고 여기다 1kg를 배달하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 무겁고 얘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움직여요. 왜? 이 평면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힘이 고스란히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52m/s 맞지? 그러면 얘 2m/s 제곱. 그럼 얘도 2m/s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 8뉴턴, 여기 2뉴턴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럼 A의 알짜임은 여기 동그라미 쳤으니까 8뉴턴, B의 알짜임은 여기 동그라미니까 2뉴턴. 됐나요?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항상 똑같은 패턴을 니네들도 만드세요. 됐죠? 그럼 실의 장력은 얼마니? 10뉴턴. 지구가 줬지? 얘가 2뉴턴을 쳐먹었으니까 나머지로 다 당기는 거 맞죠? 그럼 반대로 작용하는 힘도 똑같은 힘 맞지?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실의 장력은 전부 다 똑같은 힘 맞죠? 얼마? 8뉴턴. 됐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됐니? 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네들도 맞춰보세요. EX. 이걸 맞추면 물리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꼭 맞춰보세요. 자, A. 됐죠? 도르래 B. 됐지? M1, M2 중력 가속도는 G 됐나요? 자, 1번이요. A의 가속도 얼마게? B의 가속도는 얼마니? 됐니? 2번이요. A의 R자임은 얼마일까요? B의 R자임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3번이요. A가 B를 당기느니 B가 A를 당기느니 자, 실의 장력은 얼마일까요?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메꿔볼까요? 요거 좀 메꿔주세요. 그러면 공식이 필요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리 공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교재나 책에는 다 공식만 나와요. 그래서 물리가 좀 딱딱하거든요. 공식으로 문제 풀지 마세요. 됐어요? 이 정도 돼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렸어. 중력이 작용하는 거 맞지? 자, 첫 번째. 중력 얼마라고? 1kg의 중력 가속도 곱한 거 맞지? 그럼 얘도 똑같이 M2에다 G 곱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 M2G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써볼까요? M2G에 이퀄 치면 질량 2개 더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M1 더하기 M2 곱하기 가속도. 어때? 푸는 패턴을 익히면 공식을 니네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 그러니 공식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리는. 됐나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공식에 목매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라고? 넘겼으니까 M1 더하기 M2 분의 M2의 G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A의 R자임은 얼마야?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는 거 맞죠? 그러니 M1 곱하기 가속도를 넣으면 되죠. M1 더하기 M2의 얘요. M2G요. 됐니? B의 R자임은 어떻게 구해? B의 질량에다 가속도 곱하는 거 맞지? 그러니
M2에 곱하기 M1 더하기 M2에 M2G요. 여기까지 맞춰요? 됐어? 자, 그럼 해볼까요? 여기에 걸리는 힘이 AR자에 맞지? 그럼 M1 곱하기 M1 더하기 M2에 M2G 되니? 여기에 걸리는 힘이 B의 R자에 맞지? 그러니 M2 곱하기 M1에 더하기 M2에 M2G 이렇게 걸리는 거 맞죠? M2G를 줬지? B의 R자 힘을 다 써먹었지? 나머지 힘으로 다 당기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실에 걸리는 힘은 얘죠. 그걸 뭐라 그래?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실의 장력 맞지? 됐나요? 그럼 실의 장력 T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의 R자 힘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M1 더하기 M2에 M1, M2 곱하고 G를 쓰는 거 맞지? 됐나요? 니네 책 보세요. 23페이지. 왼쪽에 1번 나와 있는데 맨 아래 T는 이렇게 써 있는 거 맞니? 어때요? 니네 스스로 공식 만들어낼 수 있지? 그치?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를 맞춰낸다는 건. 됐나요? 물리는 공식을 만드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을 활용하는 과목이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배우는 과목이 물리라는 과목이거든요. 계산은 다 하는데 선생님아 공식을 외워야 되나요? 이게 안 되면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공식을 넣어야 된다면 그 공식은 효과적인 공식이 아닌 거죠. 됐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 되게 괜찮지 않냐? 됐나요? 이 정도 돼요? 진짜? 진짜? 쉽지 그지? 물리 쉽지? 쉽지? 이거 쉽게 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유형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까지가 5번 유형입니다. 그게 옆쪽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예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EX. 여기다가 물체를 추가하면 시험 문제가 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풀어볼까요? 자, 이쪽에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A. 도르래가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쪽에 도르래가 B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도르래가 양쪽으로 연결된 경우. 됐나요? 이게 2kg이고요. 3kg이에요. 중력가속도 G는 10m/s. 됐지? 이 문제 역시 틀릴만 합니다. 그래서 역시 잘 체크해 주세요. 자, 1번이요. A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퀄 치면 B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오시면 되죠. 그죠? 내용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2번. A의 R자임은 얼마일까요? B의 R자임은 얼마일까요? 3번이요. A가 B를 당기는 힘은요.
B가 A를 당기는 힘은요. 실의 장력을. 자, 상황은 일단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얘네들은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구가 당겨주겠지. 얘를 아래 방향으로 지구가 당겨주겠죠. 몇 뉴턴으로? 20뉴턴으로. 자, 요 정도는 되나요? 됐죠? 그럼 이 녀석도 아래 방향으로 당겨주겠지. 얼마? 30뉴턴. 자, 첫 번째 찾을 수 있겠어요? 얘는 지구의 중력이 양쪽에 작용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20뉴턴 당기고 얘는 30뉴턴 당기니까 이렇게 당기는 힘이 더 센 거 맞죠? 그러니 B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A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B는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 그런데 A는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지. 그럼 결국에 이 힘과 이 힘 사이에 작용하는 이물체를 움직이는 합력, 알짜 힘은 총 얼마인 거야? 10뉴턴이요. 되셨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당겨주고 있으니까 30뉴턴을 몽땅 다 받지는 못하겠죠. 20뉴턴으로 잡아당겨주고 있으니까 10뉴턴 정도의 힘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얘도 똑같죠. 아, 30뉴턴 힘준 애도 있었는데 20뉴턴을 다른 쪽에 주고 있으니까 이물체에 작용한 힘은 10뉴턴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2kg과 3kg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구나. 그럼 가속도 값은 같겠구나. 됐니?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10N에 5kg이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요. 됐죠? 요거 이해됐나요? 자, 첫 번째. 양쪽에 도르래가 있으니까 얘는 아래 방향으로 20뉴턴, 얘도 아래 방향으로 20뉴턴. 선생아, 얘네들의 힘의 방향은 같은 거 아니야? 50뉴턴. 안 되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니까 힘의 방향은 반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10뉴턴 힘준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얘 2m/s 제곱으로 움직일 거고 얘도 2m/s 제곱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알짜 힘은 얼마야? A의 알짜 힘은 4뉴턴이지. 그치? B의 알짜 힘은 얼마야? 6뉴턴이죠. 3kg이 2m/s 제곱으로 움직였으니까. 됐나요? 그럼 A의 알짜 힘은 4뉴턴, B의 알짜 힘은 6뉴턴. 그래서 좀 실의 장력, A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야? B가 A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겠죠? 얼마의 힘으로? 4뉴턴으로. 됐어? 그럼 B가 A를 당겨주는 힘은 얼마야? 4뉴턴. 그럼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야? 4뉴턴이에요. 됐나요? 자,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됐니? 자, 해볼까? 얘를 이렇게 B가 A를 만약에 4뉴턴으로 당긴다면 지구는 20으로 당기고 있는 거 맞지? 그럼 A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여기 끊어지고 이 안에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근데 A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 그렇다면 A를 20뉴턴보단 더 큰 힘을 줘야 되지 않아? 이해됐어? 그래서 4뉴턴을 써오면 틀리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걸 틀려오기 때문에 이 3번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3번을 푸는데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다시요. 야, 알짜임 4뉴턴 구했고 알짜임 6뉴턴 구했어. B가 6뉴턴을 쳐먹는 거 맞아. 그럼 B가 A를 얼마로 당겨준다고? 이렇게 4뉴턴이요. 안 된다고. 됐나요? 그럼 아까 했던 워딩 한번 볼까요? 둘 중에 큰 힘 뭐라고? 30뉴턴 큰 힘 맞지? 30뉴턴을 B한테 줬더니 B가 6뉴턴을 쳐먹고 나머지로 다 당겨. 얼마? 24뉴턴입니다. 됐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B가 6뉴턴을 먹고 24뉴턴으로 당겨주는 거지. B가 A를
24N으로 당긴다. 얘가 이쪽으로 24N은 돼야 이 녀석을 일단 위로 올릴 수 있죠. 이해되니? 그럼 A가 B를 반대로 당겨주는 힘은 얼마야? 역시 24N이야. 그럼 이 실 전체에 걸리는 힘은 얼마야? 24N이야.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 중요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요거 돼요? 진짜? 이거 되나? 되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A, B 되니? 자, 얘 1kg, 4kg. 자, 1번이요. A의 가속도는 얼마니? B의 가속도는 얼마니?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칸을 하나씩 메꿔보세요. 두 번째, A의 알짜임은 얼마니? B의 알짜임은 얼마니? 3번이요. A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실의 장력은 얼마니? 자, 이 세 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맞추는 건 니네들이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실제로 됐을 때 학교나 모의고사에 물리를 학원에서도 물리를 배울 때 운동방정식이라는 건 이 세 가지만 구하면 다구나. 그런데 실수해오는 애들이 있으니 그것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세요. 됐나요? 당장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니까 내신을 볼 것도 아니지. 수능을 볼 것도 아니잖아요. 절실함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죠? 내일 당장 뭘 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유형을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난 이런 유형이 좋아요. 하나만 공부하면 여러 개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됐나요? 좀 쉽게 돼요? 자, 또 내려볼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내리면 10N. 됐어? 끄덕끄덕. 내리면 40N. 됐어? 끄덕끄덕. 자, 10N, 40N 줬대. 그럼 똑같은 칸에다가 40N 마이너스 10N 1kg 더하기 4kg 가속도를 갖겠죠. 이걸 해보라는 이유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30N 맞죠? 그죠? 5kg이니까 6m/s 제곱의 정도의 가속도를 갖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쓰세요.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숫자만 바꾸면 굉장히 많은 유형이 돼버리겠죠. 실제로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 수능도 이 숫자만 바꿔주는 시험지를 내요. 됐나요? 그러니 유형 덩어리 하나를 갖고 계시면 시험지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럼 알짜임은 얼마라고? 얘랑 곱했으니까 6N 여기다 쓰는 거고요. 얘랑 곱하면 24N 여기다 쓰는 거 맞지? 그치? 됐어? 이렇게 서버를 타면 놓치지 않아요. A는 여기 박스에 있는 거구나. 6N. B는 여기 박스에 있는 거구나. 24N. 되니? 자, 그럼 힘 얼마라고? 6N이요. 실의 장력 얼마야? 6N이요. 6N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를 6N으로 당기면 얘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둘 중에 큰 힘을 찾아
40N 힘 줬는데 얘가 24를 써먹었지. 나머지로 다 당긴다 그랬죠. 얼마로? 16으로 당기면 되지. 됐나요? 그럼 얘 반대로 당겨주는 힘도 16N. 여기도 16N, 이쪽에도 16N. 양쪽으로 16이니까 실에 걸리는 힘은 16N. 그렇죠? 이 실 전체에 그냥 16N이 걸리는 거예요. 요거만 안 틀려오면 시험제를 낚일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에 이 3번을 누가 잘 푸느냐가 운동방정식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주는 시험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되나요? 이런 거 연습 몇 개 해주면 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물리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까 한 학생이 선행반 학생이거든요. 니네 앞쪽에 있는 반은 기존 반이에요. 니네 신규반이어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근데 걔네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했어요. 여름방학 끝난 다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업으로 전기 파트까지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파동에너지 3단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이제 걔 중3 올라가거든요. 걔가 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지 걱정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중3 되는 애가 왜 그게 벌써 걱정이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어. 고등학교 가면 2과목을 배우는 학교가 있고 3과목을 배우는 학교가 있고 4과목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 그걸 벌써부터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2개만 공부를 했는데 4과목을 배우는 학교로 가면 선택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어봤어. 물화생지 중에 제일 싫은 과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걔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생물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생명이 싫대요. 그럴 수 있어. 세포 배우고 막 생물체 몸 안에 호르몬 배우고 이러니까 싫을 수 있어. 나는 고등학교 때 물리가 싫었거든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싫다면 그걸 제껴.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잖아? 그럼 그걸 선택하면 돼. 되게 쉽지.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 2개를 고르는 학교 가면 어떻게? 아니 그게 왜 벌써 고민이야.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이 4개 중에 제일 재밌는 과목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리가 제일 재밌대요. 걔는. 그래? 나랑 반대의 성격을 갖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과목마다 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물리를 졸라 잘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재밌어하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다음에 물리를 되게 잘하게 되면 어느 학교를 가든 물리를 선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나 2개만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물리를 되게 잘하니까 그때 가면 물리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겠죠.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건 좀 불가능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과학은 4과목이니까. 수능에도 1과목, 2과목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 과목을 늘어놓고 다 배워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니네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물리가 되게 재미없어. 짜증나.
그런데 엄마가 물리 선행을 하래.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배우면서 짜증나서 앉아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재밌는 걸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리가 진짜 재밌다면 잘하세요. 잘하면 더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지는 방법이죠. 나는 게임을 되게 못하거든요. 했다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난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 근데 게임을 하다가 잘해지면 되게 재밌지 않겠니? 마찬가지죠. 과학이라는 과목이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해지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요? 지구에서 3,600km 떨어진 하늘 위로 소행성이 지나갔답니다. 어디 뉴스 봤니? 3,600km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지구에서. 진짜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로 해성이 하나 지나갔는데, 소행성. 관측자들 중에 그걸 찾아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거의 다가온 상태에서 한 민간 천문학자가 야 저거 소행성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야. 문폴이라는 영화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상한 과학자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달 떨어진대 막 이래도 아무도 안 믿지. 똑같거든요. 지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해성이 지나가는데 몰라. 진짜로 몰라요. 그걸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같습니다. 졸라 크지 않는 한,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크지 않는 한 미리 찾아내긴 굉장히 어려워요. 다행히 걔가 가까이 쑥 지나가서 망정이지. 지구로 떨어졌으면 아마 대기권에서 물론 조금만 타버리긴 했겠지만 그 정도로 인간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걔보다 조금 큰 건데 땅바닥에 떨어져서 피해를 줄 만한 거야. 그게 한 5m 정도만 돼도 도시 하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없앨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걔가 쭉 와서 대기권을 통과하려고 쭉 오고 있는데 지구에서 야 저 새끼 떨어지면 지구가 난리 난다는데 그때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재수없게 서울로 떨어진대요. 내일.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됐나요? 그러니 해성을 연구하고 소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씩 찾으려고 매일 쳐다보지 않겠냐? 그죠? 그럼 그게 재미가 없어 보세요. 그럼 젠장 하늘을 쳐다보고 그걸 찾아야 돼 이럴 거 아니야? 지구과학자들이 그랬어. 우주에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없다고? 진짜? 왜 발견하기 어렵니? 그 천문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바다가 있는데 물을 요만큼 떠서 봤더니 요 안에 생명체가 없대. 그럼 바다 전체에 생명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지구인이 우주를 보고 찾아낸 별들, 항성들, 행성들이 그 바닷물에 비하면 물방울 정도만큼이래요. 그러니 우주에 굉장한 능력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 그치?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 보세요. 평생 해야 되는데. 재밌으면 잘할 수 있는 거 맞지? 여러분들도 재밌어지면 잘하세요. 그럼 잘해내면 더 재밌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게 공부를 잘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됐니?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 완성됐습니다. 얘들 요거 하나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리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추구하는 거. 물리는 공식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니네들도 스스로 공식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A, B, M1, M2, 동력 가속도는 G. 스스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1번이요. 니네 책은 B와 A가 바뀌었으니까 니네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B,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A. 니네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됐죠? 자, A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B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A의 알짜임은 얼마일까요? B의 알짜임은 얼마일까요? 얘는 옆에다 쓸까요? (3번이요)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결국에 실의 장력은 얼마일까요? 됐죠?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한 번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식이 어렵지가 않구나, 별거 아니네 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녀석은 책에 나오는 공식이랑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보세요. 자, 이것도 니네들한테 간단하게 하나 얘기해줄까? 회원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뇌에 있어요? 진짜요? 진짜? 본 적 있어, 뇌? 자기의 뇌를 본 적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뇌가 없으면 사람은 죽지. 아니요.
뇌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요. 들어봤니? 뇌 없는 사람? 실제로 존재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실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뇌가 없는 사람이 꽤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태까지 뇌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 있어서 평상시대로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가 없대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 너 뇌 없어. 이거 얼마나 놀라겠냐. 그래서 그 의사가 뭐야, 뇌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사람이? 그런데 이 새끼 대학생이야. 공부 졸라 잘해. 평상시에 아무런 이상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진짜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다 타전을 보냈어. 그랬더니 실제로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그 미스테리를 풀어야 되지. 결론이, 뇌는 이렇게 생긴 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이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이면 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뇌도 이렇게 생겼고 운동신경도 이렇게 생겼어요. 감각신경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뇌의 신경은 뭐가 달라서 여기에다가 기억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야? 아니요. 뇌에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미스테리였던 모든 사건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여자 발레리나가 있어서, 발레리나니까 다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겠죠.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어. 왜? 위험하니까.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발레리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발레를 싫어하게 됐어. 그리고 나 새로운 인생 살 테니까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이렇게 된 거야. 뭐야, 발레를 해? 아니야, 싫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지가 오토바이를 사서 막 타고 다니는 거야. 폭주족이 된 거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발레리나니까 체중 관리를 해야 되죠. 음식을 되게 가려 먹었는데 막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 태어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나? 라고 생각을 했대. 문신하고 막 옷도 막 폭주족 옷 입고 막 난리도 아니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애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 발레리나가 매일 밤마다 자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잠꼬대로 부른대요. 계속 부른대. 그래서 깨어나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자면 또 똑같은 사람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깨어나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뭐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딸한테 보여줬더니 도대체 믿질 않는 거야.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엄마 너무 고민이 많아서 의사를 찾아갔어. 도대체 얘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원래 도너는 알려주는 게 아닌데 너무 희한하고 특이한 경우니까 가봐라. 그래서 그 심장을 제공한 사람의 정보를 몰래 줘요. 그 정보를 들고 이 아주머니가 집을 찾아가서 심장을 줬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겠지.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들은 아주머니가 잠깐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혀놓고 심장을 준 자기 아들의 사진을 보여줘요. 그 아들이 폭주족이었던 거예요.
문신도 똑같아요. 타는 오토바이 종류도 똑같아요. 옷 스타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의문의 이름, 그 얘기를 물어봐. 혹시 이 사람 알아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어? 내 아들의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든 다 미스테리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 열정났지, 그치? 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신경이고 우리가 배우는 익힌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과학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요. 공부나 학습은 뇌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저장도 되지만 여기에도 저장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짓을 하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을 들으면서 글씨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를 풀건 공부를 하건 뭔가를 익히게 되면 뇌에 넣는 것도 좋지만 손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걸 봤을 때 먼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야. 한 번쯤은 써보면 익혀진다. 됐어요? 여기다가 저장하세요. 해볼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니? 해보니까. 자, 내려볼까요? M2G 요거 찾았지, 그지? 내려볼까? M1G 요거 찾았지, 그지? 됐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조건이 있어야 돼. M1이 M2보다 큰 경우에만 뭐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얘 아래로 내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M2보다 M1이 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아무튼 한쪽을 내리시면 돼요. 양쪽이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큰 거 맞지? 그럼 순서대로요. M1G M2G는 M1짜리랑 M2짜리랑 한꺼번에 같은 가속도를 가지겠죠. 되셨나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M1 더하기 M2에 M1G 마이너스 M2의 G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니네 책에 나오는 가속도 값이죠. 어때요? 공식 만들잖아요. 그치? 23페이지에 써있는 가속도 값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됐냐? 책에 있는 공식을 니네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에다가 M2를 집어넣으면 B의 알짜임이 나오고요. 가속도에다 M1을 집어넣으면 A의 알짜임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 M1에다가 곱하기 A 거니까 M1 더하기 M2의 M1 마이너스 M2의 G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A의 알짜임. 얘는 M2의 곱하기 M1 더하기 M2의 M1 마이너스 M2의 G를 곱하면 B의 알짜임.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실의 장력은 얘가 써먹었으니까 B의 알짜임. 여기다 B의 알짜임을 넣으면 되겠니? 안 돼요. 됐나요? 왜? B의 알짜임보다 커야 되죠. 얼만큼 더 커야 돼? 얘만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 10N보다 커야, 알짜임만큼 커야 위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 여기 힘은 M2G보다 요 알짜임만큼이 더 커야 되는 거 맞지? 됐어요? 됐어? 그러니 실의 장력을 써라 그러면 B의 알짜임에다가 M2G를 곱해주는 거죠. 이해됐니? B의 알짜임에다가 M2G를 더해주는 거지. 써볼까요? B의 알짜임 M1 더하기 M2의 M1 마이너스 M2의 G를 쓴 다음에 더하기 M2G를 하는 거 맞죠? 됐나요? 이 식을 정리하면 니네 책에 나오는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있어요. 총 5개의 문제 유형이 됐지. 2개가 붙어 있는 경우, 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양쪽에서 당기는 경우, 도르래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네, 양쪽으로 도르래이네. 되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펼쳐면 돼요. 도르래가 어렵다면 펼쳐서 시험 문제를 푸세요. 도르래가 어렵다면 펼쳐서 시험 문제를 푸세요. 얘를 펼쳐보면 여기에 A라는 애가 있었어. 2kg짜리가 실이 꺾어져 있는데 펼쳤으니까 B가 여기 있겠지, 그치? 3kg짜리가 얘를 얼마로 당긴 거야? 이 중력만큼 힘줘서 당긴 거 맞죠? 어때? 얘랑 얘랑은 같은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을 펼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B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A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M1G만큼 당긴 거고요. 이쪽으로 M2G만큼 당긴 거지. 얘가 M2고요. 얘가 M1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펼쳐서 풀면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유형 5개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모든 교재의 운동방정식에 전부 다예요. 이거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주시고요. 책에 나오는 공식보다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시험지를 좀 익숙해지세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 가면 이렇게 기호로 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책에도 몇 개는 실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연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운동 법칙까지 다 끝난 거고요. 운동 방정식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냐면 제3 운동 법칙까지 끝났으니까 쭉 넘겨서 41페이지까지가 끝난 겁니다. 어때요? 수업 몇 번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끝난 거 맞지? 그치? 니네들이 배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물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단원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꽤 많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도전해보세요. 되니?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질문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스스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고생했습니다.